일본의 월드컵 성적을 2002년부터 보면 한국과는 다른 방식의 꾸준함이 보입니다. 일본은 1998년 처음 본선에 나간 뒤 2026년까지 8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2002년 이후만 보면 조별리그 탈락과 16강을 반복했고 2022년에는 독일과 스페인을 이기면서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일본은 공동 개최국이었습니다. 벨기에와 비기고 러시아와 튀니지를 이기며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에서는 터키에 0대1로 졌습니다. 성적은 16강이었지만 일본 축구에는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이기는 법, 홈대회의 열기를 대표팀 성장으로 연결하는 법을 배운 대회였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은 기대와 달리 조별리그 탈락이었습니다. 호주에 1대3으로 졌고 크로아티아와 비긴 뒤 브라질에 1대4로 패했습니다. 일본은 기술과 패스는 있었지만 신체적 압박과 경기 후반 체력 싸움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이 대회는 일본에게 잘 차는 팀과 월드컵에서 이기는 팀이 다르다는 사실을 남겼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다시 16강에 올랐습니다. 카메룬을 1대0으로 이기고 네덜란드에 0대1로 졌지만 덴마크를 3대1로 꺾었습니다. 16강 파라과이전은 0대0 뒤 승부차기 패배였습니다. 일본은 이 대회에서 실용적인 수비, 빠른 전환, 세트피스를 결합했습니다. 무리하게 예쁜 축구만 하려는 팀이 아니라 결과를 내는 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다시 조별리그 탈락입니다. 코트디부아르에 역전패했고 그리스와 0대0, 콜롬비아에 1대4로 졌습니다. 일본은 패스를 많이 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대회는 점유율이 곧 경기 지배가 아니라는 교훈을 줬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일본 축구에서 가장 아픈 16강 중 하나입니다. 조별리그에서 콜롬비아를 이기고 세네갈과 비긴 뒤 폴란드에 졌지만 페어플레이 점수로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 벨기에전에서는 2대0으로 앞서다가 2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마지막 역습 실점은 지금도 많이 회자됩니다. 일본은 세계 상위권을 몰아붙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경기 종료 직전 운영의 잔혹함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일본 축구의 자신감을 크게 바꾼 대회였습니다. 독일을 2대1로 이기고 코스타리카에 0대1로 졌지만 스페인을 2대1로 꺾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을 같은 조에서 잡은 팀이 된 것입니다. 16강에서는 크로아티아와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졌습니다. 결과는 또 16강이었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이변을 기다리는 팀이 아니라 강팀을 상대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팀이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표를 보면 패턴이 선명합니다. 2002년 16강, 2006년 조별리그, 2010년 16강, 2014년 조별리그, 2018년 16강, 2022년 16강. 일본의 최고 성적은 아직 16강입니다. 하지만 16강에 오른 방식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2002년은 홈 대회의 힘, 2010년은 실용적 전술, 2018년은 조직력과 경기 운영, 2022년은 강팀 맞춤형 플랜이었습니다. 한국 팬 입장에서 일본 기록을 보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일본은 아시아 팀이 월드컵에서 어떻게 꾸준히 경쟁력을 쌓는지 보여주는 좋은 비교 대상입니다. 유럽 진출 선수층, 대표팀 전술의 연속성, 강팀전에서의 시나리오 준비가 강점입니다. 반대로 16강 문턱을 넘지 못한 약점도 있습니다. 승부차기, 경기 막판 운영, 박스 안 결정력은 일본에게도 계속 숙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2002년 이후 월드컵 역사는 꾸준하지만 아직 한 번 더 못 넘은 팀대의 역사입니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능력은 아시아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8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90분 이후 혹은 승부차기까지 포함한 토너먼트 운영이 필요합니다. 2026년 일본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16강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처음으로 그 벽을 넘을 것인가.